안녕하십니까. 앤디술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잘못된 반도체 공학 강의 바로잡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아, 인기 있는 반도체 공학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디제너레이트 반도체에서 볼츠만 근사치를 적용할 수 없는 구간이 E-EF 그러니까 페리는 레벨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이 KT보다 클 경우에는 지금 볼츠만 근사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 강사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도핑 농도가 높을 경우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가까이 또는 위로 올라가면서 E-EF가 KT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이 컨덕션 밴드, 그 다음 밸런스 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핑을 했을 경우에 페르미 레벨, 이건 지금 N타입 도핑인 경우인데 N타입 도핑이 낮은 경우, 중간 정도, 높은 경우 이렇게 그림이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을 이렇게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고 했을 때 지금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겹치는 부분이 이제 어, 전자의 농도가 되는 거죠.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 그 다음에 이 옆에 거보다 더 많이 페르미 레벨을 올렸을 경우에 변곡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곡점을 중심으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올라왔을 때 이 오버랩 되는 면적은 왼쪽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높은 농도로 올렸을 때 이게 지금 컨덕션 밴드 가까이 지금 이 강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곡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이 겹친 부분이 이 옆에 있는 왼쪽보다 훨씬 더 많이 겹쳐서 도핑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 설명처럼 도핑 농도가 높을 경우 컨덕션 밴드 가까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KT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맞지 않다. 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KT가 정말 맞는 걸까요?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따져보고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KT보다 높으면은 지금 이게 이 볼츠만 그 근사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르미 디락 분포식과 볼츠만 근사치식은 이 페르미 디락 분포식에서 단순히 1을 뺀 겁니다. 이 1의 이제 중요성이 이 식객에서 이 값이 굉장히 커지면 1은 있으나 마나 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좀 적당하게 작으면은 이 1이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익스포넨셜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 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익스포넨셜 이 전체 값이 1이 되면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익스포넨셜 값이 만약에 100이다 그랬을 때 1 더하기 100은 100일이지만 뭐 100이나 100일이나 거의 비슷한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미 디락 분포의 식을 볼츠만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 익스포넨셜 값이 굉장히 커야 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 이를 없애고 그냥 간략히 볼츠만 근사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님 설명은 도핑 농도가 높을 경우에 이 여기 쓰는 E-EF, 여기 E-EF가 KT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볼츠만 어프로시메이션 그러니까 볼츠만 근사치를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E-EF가 KT라면 여기 이 부분인데요.
E-EF가 KT면은 그러면 KT는 0.0259가 됩니다. 그래서 0.259 나누기 KT 원래 이제 300도 K 이거 모든 걸 지금 현재는 300도 K에서 본 거니까 300K로 나누면은 E-EF가 KT가 되고 또 KT가 되기 때문에 요게 1이 되고요. 1이 되면은 익스포넨셜 1은 2.27입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2.17분의 1.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그냥 볼츠만 근사치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2를 빼기 때문에 여기서는 1 플러스 2.27, 그러니까 3.27분의 1이지만 여기는 2.27분의 1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각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라 범위가 37%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 곡선은 페르미 디락 분포 곡선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선 점선은 볼츠만 근사식으로 해서 이 수식을 가지고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페르미 레벨에서부터 한 1KT 정도만 떨어지면은 이 값과 이 값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페르미 디락 분포 값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페르미 디락 분포의 값은 이 정도인데 볼츠만을 쓰기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점점 이렇게 페르미 레벨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대략 한 3KT 정도 돼야지 한 5% 정도의 에러가 생깁니다. 여기 그 에러가 생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3KT면 얼마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익스포넨셜 3KT가 되고 KT가 되니까 KT 나누고 익스포넨셜 3이 됩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3이라는 거는 대략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 더하기 20은 21이죠. 21분의 1. 그 다음에 이 근사치를 쓰면은 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21분의 1과 20분의 1의 차이는 대략 한 5%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에서 KT가 아니고 적어도 3KT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볼츠만 근사치로 썼을 때 우리가 대략 한 5% 정도의 에러를 가진다라고 이제 해서 볼츠만 근사치로 쓰고 싶으면은 반드시 한 3KT 이상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 써야지 3KT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KT만큼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2KT만큼 떨어진다면은 굉장히 에러 범위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산업체나 아니면 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상사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볼츠만 근사치를 안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쓰지 않고 그냥 페르미 그냥 디락 분포식을 그냥 정통적으로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요대로 써서 계산하는 게 가장 잘 맞고요. 만약에 골정한 근사치를 쓰고 싶으면은 3KT나 또는 한 4KT 이렇게 5KT 이렇게 충분히 떨어진 페르미 레벨에서부터 컨덕션 레벨까지 이건 N타입 같은 경우죠. 이게 떨어진 경우에만 써야지 그렇지 않고 KT보다 약간 크기만 하는 조건에서 KT보다 크는 조건에서만 쓰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큰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지금 여기는 이제 인트린직인 경우를 이제 쓴 겁니다.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서 한 3KT 정도 또 아래로 3KT 정도 이건 이제 P타입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죠. P타입이 아니라 떨어진 정도죠. 이제 3KT 정도 떨어져 있고 3KT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위는 볼츠만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래 3KT 아래 이 전체 부분은 페르미 디락 분포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만약에 볼츠만 근사식을 쓰고 싶으면은 페르미 레벨 여기는 지금 인트린직이기 때문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그렸고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서 3KT 이상 떨어진 경우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경우만 볼츠만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량적으로 대략 한 도핑 농도가 한 얼마 정도 됐을 때 이 3KT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볼츠만
근사치를 쓸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에 ND 이퀄 그러니까 도핑 농도를 10에 한 15승 했다. 그랬을 때 이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수도 한 10에 15승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컨덕션 밴드에서 페르미 레벨까지 0.259, 한 10KT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KT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볼츠만 공식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N0가 10에 18승, 그러니까 ND가 10에 18승으로 도핑을 했을 때, 그 도핑된 게 100%다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고, 이게 이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로 이제 다 도네이션 됐을 때 10에 18승이라고 한번 가정하시죠. 10에 18승이라고 했을 때는 컨덕션 밴드에서 페르미 레벨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3KT, 0.078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한 3KT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KT는 0.0259이기 때문에 0.0259 곱하기 3은 0.078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볼츠만 근사치를 써도 크게 에러 범위는 한 5% 정도의 에러 범위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10에 한 18승 이상, 예를 들어 10에 19승이나 10에 20승 또는 뭐 5 곱하기 10에 18승 되면은 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서부터 3KT보다 더 작게, 더 좁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볼츠만 근사치를 쓰기에는 좀 에러 범위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경계는 한 도핑 농도 한 10에 18승 정도, ND 이퀄 10에 ND가 N not로 된다고 이제 가정하에서 10에 18승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을 때 10에 18승이 거의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반드시 따져보고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볼츠만 그 근사치는 지금 페르미 레벨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대략 한 3KT 이상 떨어진 부분, 도핑 농도로 따지면은 한 10에 18승 정도로 됐을 때 컨덕션 밴드에서 페르미 레벨까지 한 3KT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러 범위는 한 4, 5% 정도, 그러니까 5% 정도의 그 에러를 가진다, 오류를 가진다. 볼츠만 공식을 썼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츠만 공식을 근사치를 쓰고 싶으면은 반드시 한 3KT 이상 또는 이하로 떨어진 부분에서만 반드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